안녕하십니까. 본 연구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여형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술 진화 법칙과 시나리오 플래닝 기반의 미래 기술 전망,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기술을 예측한다라는 이 예측 기법은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연구 논문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은 데이터를 쉽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결과값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미래 예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수집량에 따라서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될 수도 있다. 데이터량이 작으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 프리즈의 기술 진화 법칙을 이용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예측의 장점이라는 것은 구체성 측면에서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 밖의 기술 문헌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쉽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즈의 단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복수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기법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한목적적인 어떤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본 연구 논문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원격 의료와 그 상위 개념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전반적인 기술 생태계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느냐면 어,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 그 수요가 굉장히 증폭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법적으로 이것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보수적인 그 전문가 그룹의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법적인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어서 의료 전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교화된 모형이 아직까지는 돼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합법화가 상당히 이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5%의 의사들만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 의사 집단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격 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 개방적인 입장에서의 그 이유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코비드 19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이 비대면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뉴 노멀로서 자리 잡아가게 되면서 국민 보건 의료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의료 비용 절감 차원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한시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격 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시법을 아예 정식적인 법으로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코비드 19 이후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과 프리즈의 기술 진화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기술 생태계 전반을 미래를 전망해 보고 어떠한 유망한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용 측면에서도 그러한 그 미래 기술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그에 합당한 R&D 전략 수립의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구체적이며 적절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용성의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 번째 그 기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6개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의사결정 요소를 도출하고 변화 동인을 규명하고 평가하고 이어서 그 변화 동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세네 가지의 변화 동인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주요 시나리오를 선정해 나가는 6개 단계를 거치는 그런 흐름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이 전개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기술 진화 법칙, 트리지에서 제안하는 기술 진화 법칙에 대해서는 9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 그 트리지를 창안했던 이 알츠슐러에 의하면 이 9가지 기술 진화 법칙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이 3가지 기술 진화 법칙, 그 다음에 운동성의 시기에 해당되는 또 이 3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 그 다음에 역동성의 시기에 해당되는 또 이 3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들을 그 시간대별로 매칭시켜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전망할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커브 상의 기술 시스템의 그 라이프 사이클과 매칭시켜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직관화 시켜 보면은 유년기, 즉 다시 말해서 정적 안정기라고 하는 이 유년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시간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이 매칭되어지는 시간대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성장기와 성숙기를 묶어서 이 동적 활동기라고 말하는 이 시간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3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으로 시스템이 발전한다라는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쇠퇴기에 해당되는 S커브의 쇠퇴기에 해당되는 역동적 준비기에서는 또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 기술 진화 법칙 3가지를 가지고서 미래 기술의 발전의 그 방향성을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세부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 플래닝과 기술 진화 법칙을 어느 중간 지점에서 접목시키는 대목이 있겠는데요. 그 대목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의 이 변화 동인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팁이라고 하는 거시 환경 분석 틀, 소사이어티,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이콜로지, 그다음에 뭐 팔러스 앤 폴리틱스 이렇게 해당되는 5가지의 이 거시 환경 분석 툴을 이제 우리가 스팁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 스팁 중에서도 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진화 법칙을 적용하여 앞으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미래 기술을 전망하는 세부 작업들이 접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토대로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주요 시나리오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완성된 어떤 결과값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방법론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 하나의 툴이 있는데 S커브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커브는 크게 이렇게 쿠즈네츠 확산 모델과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그 다음에 기술 진화 곡선의 어떤 개념들을 담고 있겠는데, 본 연구 논문에서는 에버넷 로저스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 확산 모델 모형에 입각한 이와 같은 S커브와 벨 커브를 중첩시킨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캐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캐즘에 해당되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크게 2갈래의 시나리오를 나누고 또 2갈래의 시나리오 안에서 더욱 세분화될 수 있는 세분화된 또 2가지의 시나리오, 즉 총 4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래의 대안으로서의 시나리오들을 전망해 보고 그 각각의 시나리오 안에 기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를 전망하는 그런 흐름으로 최종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방향성과 그 발전의 어떤 속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접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서 연구 논문의 목적이라고 했던 그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래 기술을 전망하는 틀을 제안한다라는 그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서 지금 이와 같은 틀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그림에서도 잠깐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의 흐름과 기술 진화 법칙에서의 어떤 흐름을 같이 접목시켜서 시나리오 플래닝의 결과값인 주요 시나리오, 여기서는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주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내용상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보탠 그런 의미로서의 미래 기술에 대한 전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매칭시켜서 최종적인 그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틀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도출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 단계가로 이제 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이슈를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은 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결과값을 얻도록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미래에 여기서 근미래를 하면 3년에서 5년의 미래가 되겠는데요. 그 근미래의 성공적인 원격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전망해 보고 그 시나리오별로 R&D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시나리오 플래닝과 기술 진화 법칙을 활용하는 이 사고의 틀이 마련되어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그 핵심 이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요소들을 도출하게 되는데 비로소 거시 환경 분석 틀이라고 하는 스팁의 각각의 범주에 맞추어서 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요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요소 각각들에 맞추어서 또 세부적으로 변화 동인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는데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동인 각각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들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인구 변화면 인구 변화, 그다음에 신규 감염법 확산 가능성이면 가능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들은 없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주요 변화 동인이라고 생각할 법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거시환경 틀의 테크놀로지 필드에서 내용만 가지고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유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 것이 상당히 내용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술 진화 법칙, 트리지의 기술 진화 법칙을 가지고서 전망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기술 진화 법칙에 세 가지 그룹핑 되어졌던 총 9가지의 기술 진화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 변화 동인들을 구분해내고 이 각각들을 기준으로 변화 동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그 이후단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변화 동인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더 구체적으로 트리지의 기술 진화 법칙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 진보의 방향성과 속도 관점에서 풀어내는 작업들이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서의 이제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주요 변화 동인들, 요런 주요 변화 동인들, 요런 것들에서 이제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마킹이 되는 요런 형태의 키워드들로 최종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영향력과 불확실성, uncertainty 관점에서 4분면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큰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그 1, 4분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그 포함되는 이 변화 동인들을 추려내게 됩니다. 총 7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7가지를 다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짓수가 많아서 이 중에서도
또 시나리오의 주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추려내기 위해서 교차 영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7가지 파라메타들을 가로축과 세로축에 놓고 인과관계로 A가 A에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으로 치를 하고, B가 A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마이너스 1의 영향을 준다. C가 A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제로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매긴 다음에 그 합을 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이니까 의존도라는 키워드로 마킹을 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절대값으로 서메이션을 해서 6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도출하게 되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B에 대해서도 9점, C에 대해서 제로, 이런 식으로 쭉 점수를 계산을 하면 그 점수들이 A의 의존도 점수가 6점, B는 9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 가로축에서의 독립도는 이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연관성이 없다라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그냥 합을 해서 독립도 점수를 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존도와 독립도의 점수를 이렇게 쭉 매핑을 해 봤을 때 가장 의존도가 낮고 가장 독립도가 높은, 그러니까 서로 가능한 한 별개의 이벤트로서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7가지 중에 3가지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신규 감염병, 그 다음에 F에 해당되는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와 그 다음에 신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등장이라는 이 키워드들 3가지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에 경우의 수로 다시 분기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2의 3승계의 8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개연성 관계가 이상이 없느냐, 혹은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고 말이 안 된다 라는 어떤 상호의 논리성을 따져서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기각시키고 상당히 논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채택을 해서 총 4가지의 기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플래닝의 결과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감염병,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헬스케어 플랫폼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분기되어지는 그런 그 조합의 경우로 해서 시나리오 A, B, C, D의 4가지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 각각들에 대해서 문장으로 완성해야 되는 기본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플래닝의 최종 결과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진화 법칙을 활용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성을 이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진화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스티브의 그 분석의 틀 안에서 변화 동인이라고 판단되었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그 방향성, 미래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그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논문을 찾아본 결과면 결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특허에 대한 분석은 포함시키지를 않았고 주로 기술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부 추려서 이 작업에 참여했던 우리 공저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상하면서 미래 방향성들을 보완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들은 얼마나 더 급진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냐 혹은 지연될 것이냐, 발전과 지연이라는 관점에서의 속도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나누어서 발전되는 경우에 플러스, 지연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용을 다시 분기하는 이 작업을 기술 진화 법칙 총 9가지에 대해서 분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진화에 대한 방향성이면 방향성, 속도면 속도에 대한 구체성들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상에서의 기술 진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결과값으로 나왔던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여기에 매핑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혁신 확산 이론에서의 그 캐즘의 기본 가정에 원격 의료에 대한 그 법제화,
제도화가 되냐 안 되냐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놓고서 그 제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캐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극복하지 못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크게 A와 B로 놓고 A와 C로 이제 분류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앞서에서의 시나리오 조합표에서 나온 시나리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빨리 가는 시나리오, 더디 가는 시나리오로 또 구분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의료가 법제화 됐을 경우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 흐름을 타고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그 측면에서도 더디 가는 시나리오와 빨리 가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에 맞게 유망한 기술들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표에서 보셨던 그 속도에서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내용과 플러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매핑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A 시나리오의 경우는 재미와 즐거움을 챙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주요 시나리오의 이 문장에 맞추어서 이 문장의 내용에 맞게, 즉 다시 말해서 원격 의료가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의 이제 미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때에는 기술 진화 법칙의 원리에 맞추어서 이런 흐름의 기술들이 자리매김을 지배적으로 기술 생태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D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위협 요인들이 있는지, 반면에 어떠한 기회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시나리오별로 그 R&D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데, 기회 선점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그 대비 전략이라든지 하는 등등을 R&D 전략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논문에 다 소개가 되어져서 그 논문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 두 분의 논문 공저자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검증해 본 결과 저희 그 연구의 두 가지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래 기술을 전망한다 혹은 뭐 예측한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그 사고의 틀로서의 그 시나리오 플래닝과 트리지의 기술 진화 법칙을 적절히 활용하는 어떠한 그 사례면 사례 사고의 틀이면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내용 측면에서도 R&D 전략을 수립하는 그 내용 측면에서도 각 시나리오별로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적절성과 그 내용의 어떤 구체성, 이것들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 플래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어떤 그 구체성의 결여, 이 부분을 트리지의 기술 진화 법칙과 기술 확산 모델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례로서 사례 연구에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현재 이 논문에 추가하지 못했던 그 특허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생태계에서의 경쟁 분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5force 분석도 추가를 해서 보다 정교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미래 기술을 전망하는 사고의 프로세스와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 하나가 그 방향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떠한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례 연구를 같이 포함시켜 나아가면서 훨씬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일반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용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의
그 목적을 두고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